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저는 조금 늦게 읽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책의 저자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될 일은 된다 읽어보셨냐고.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에다가 서평을 6년 동안 쓰고 또 이제 유튜브에 하고 있는데요. 서평을 제가 안 쓴 책이에요, 지금까지. 안 본 책이고, 이 작가 책을 저는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이렇게 8,3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저자가 이제 어떤 분이냐, 요가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축 회사도 운영하셨고, 미국 최고의 병원 업무 시스템, 원무 시스템 그런 것도 만드셔서 사업가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초대된 영적인 지도자. 근데 보통 영적 지도자가 돈을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거의 없는데, 물론 요가 명상센터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로 이렇게 부를 읽은 사람은 제가 책을 읽어서 뭐 많이 본 적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의 40년 인생 동안 펼쳐진 정말 신기한 일들, 거의 무슨 기적 체험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읽다가 제가 어느 출판사지라고 봤더니 정신세계사 거더라고요. 제가 리뷰한 책들 중에도 뭐 와칭이라든가 무경계 같이 정신세계사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이 출판사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정신세계사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야 이거 뭐 뻥 아니야? 이렇게 좀 살짝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요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계획대로 뭐가 잘 안 될까? 나는 지금 내 삶에 뭔가 불만이 많다 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마이클 싱어는요, 전작 상처받지 않은 영혼으로 뉴욕타임즈 종합 1위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런 명상 지도자래요. 건축업체 빌트 위드 러브, 소프트웨어 업체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램 등을 설립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그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왜 될 일은 된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면 좋겠어. 나 돈이 좀 부족하니까 월급을 더 받고 싶어. 어떤 일은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떤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다 마음속에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힘든 이유래요. 근데 그대로 안 되죠. 돈이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생기고, 뭐 누구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고, 자식이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바라는 게 날씬했으면 좋겠고,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자, 우리가 늘 삶과 맛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놓고 될 일은 된다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지같이 하세요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기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요. 기대를 막 너무 많이 하고 결과를 막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맡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될 일은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왜 내 맘대로 잘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말들이 계속 떠오른대요. 그거 좋아. 저거는 싫은데? 이건 뭔가 불편해. 힘들어.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이 목소리는 왜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라는 깨달음을 어느 순간 얻었대요. 그래서 왜 내 마음에서 이런 말을 계속하지? 보면 여러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뭐는 좋다, 싫다, 예쁘다, 어쩌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이상하다, 좋다 이런 생각도 계속하죠. 나는 내가 발견한 그 목소리에 대해 알고 싶었고, 내가 누군지, 즉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싶었다. 나는 대학원 도서관에 붙박이처럼 앉아있기 시작했다. 경제학 책이 아닌 심리학 책을 뒤적이면서 말이다. 대학교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있던 중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에, 저도 내면의 목소리에 이런 게 많았어요. 너는 부족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형편없어, 너는 멍청해, 그래서 네가 싫어, 거울 보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게 싫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너를 싫어하게 될 거야. 막 이런 말도 제 속에서 계속했어요. 참어. 그러니까 꼭 참고 계속 웃기만 해. 이런 내면의 목소리.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너무 인생이 이제 괴로웠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계속 보고 저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자,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대요. 경험한 외부의 에너지 흐름이 내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에너지가 너무나 아름다운 흐름을 그리며 척추를 지나 이마의 정중앙으로 모여들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 의식은 거의 모두 이마 중앙으로 몰렸다. 완벽한 고요 속에서 그 어떤 부산스러운 노력도 없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명상을 계속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막 그냥 됐대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시간이 일단은 많이 걸리지 않아요. 집중하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어떤 걸 밤을 새서 일처리를 해도 고요하게 노력을 안 하고 막 자연스럽게 되니까 힘들지 않겠죠. 그리고 안 피곤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야, 너 이거 더 잘해야지. 야, 이거 너 했는데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 집중할 때도 막 될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의 목소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에고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에서는 에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에고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근데 마음속에서 막 뭐 할 때 부산스러운 막 고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마, 막 내 마음속에서 말이 많아요. 이거를 아예 그냥 꺼트리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명상을 하면 계속 뭐라고 쭝얼쭝얼해요. 진짜 멈추기 힘듭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수행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 그렇게 깨어남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내면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산속에 집을 짓고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대요, 그냥. 뭐 전화도 잘 안 돼, 전화가 없이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음식이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적게 먹을수록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수월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와.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샐러드만 조금 먹고요. 나머지 시간은 굶었대요. 제가 이 책을 많은 분들이 한 1년, 2년 전부터 막 얘기를 좀, 그 정도 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랑 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안 봤거든요, 이 책을. 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인제 봤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인제 얻었어요, 저도. 음식을 적게 먹으면 좋다. 이런 게. 저는 항상 많이 먹어야 좋다고 했었는데 요즘 저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제가 단식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단식을 하고 이제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보조제만 먹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나서 되게 제가 느끼는 게 요즘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굶는 게, 왜 배고픈 게 좋다고 하지? 이분은요, 밤 시간의 일과가 일몰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몰은 명상 상태로 이끄는 힘이 매우 강력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태양 명상을 했다는 거를 한 2개 정도 올린 적이 있는데 발리 울루와또 사원에서 한번 우연하게 경험을 하고 정확하게 이틀 뒤에 대만, 하루 뒤구나. 바로 다음날에 대만에서 이제 제가 태양 명상을 경험했는데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썼는데 궁금하신 분은 김유라 작가 검색해서 보시고요.
명상을 저는 원래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하게 됐는데 태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힘,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봤어요. 헉, 대박이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고 태양 명상을 또 하고 싶다. 또 태양을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자마자 인스타에다가 막 그런 거 썼거든요. 와, 너무 아름답고 또 보고 싶다고. 나는 태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사람들이 이래서 일몰도 보고 일출도 보는구나. 막 그런 글들을 썼어요. 사진이랑 같이.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발리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비행기 값을 아끼기 위해서 경유해서 오는 걸 끊었어요. 온 가족 다 같이. 대만을 경유하는 거는 한 20시간 정도 경유거든요. 근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저보고 오늘 정말 큰 해가 지는 날이래요. 그래서 1년 중에 딱 3일만 볼 수 있는 그 도로 빌딩 사이에 딱 이렇게 해가 지나가는 나보고 보라고 하면서 그 다리를 알려줬는데 그 숙소가 마침 제가 머문 숙소랑 걸어서 2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어딘데 그거 볼 수 있어. 네 숙소에서 2분 거리야 걸어서. 대박이죠. 태양 보고 싶다. 태양 너무 좋다. 또 보고 싶어라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에 대만에서 제일 그것도 유명한 태양을 제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여행할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정말 좋은 것들이 막 계속 생겼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일이 많죠. 어쨌든 이분은 수행을 아주 간단한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않았을 때,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 다 놔두고 하필? 왜 이날이야? 아우, 불공평해.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비 오면 막 젖고 이러면 아우, 축축해. 막 이러고. 막 우산도 없는데 왜 비가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꺼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참 아름답구나.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가뭄이 지면 농부들이 힘들 텐데 물이 이제 있어서 식물들이 잘 살겠네? 뭐 나무가 잘 자라겠네? 이렇게 우주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분이 계속 내맡겼어요. 내맡겼다는 얘기가 그냥 하기만 하고 기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막 아둥바둥 하지 않았대요. 쥐어짜는 걸 내려놨대요. 막 박사를 따야지, 막 뭘 해야지, 막 교수가 돼야지, 그런 욕심을 내려놨어요. 근데 내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래요.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란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 제가 최근에 신사임당님 채널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다 나갔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잘 된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신사임당님 되게 신기하다고 하셨거든요. 보통 이렇게 기회를 자기는 만드는 사람인데 너는 그냥 오는 걸 그냥 다 했구나. 이렇게 저도 마음속에서 막 판단을 해요. 저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 별로 같은데 저거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막 판단을 하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 못생겼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방송을 할 때마다 제 얼굴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나가기 싫은 이유가 못생긴 내 얼굴을 온 천하에 들이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죠. 방송은 기회가 왔으니까 나가되 그러면 그 TV를 내가 보지 말자. 저는 제가 나간 TV를 되게 오랫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도 올리고 안 봤어요, 초반에. 내 얼굴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러니까 할 거는 하고 싫은 거는 이제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잘해야 되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지같이 했죠, 한마디로. 네. 자, 이분은요, 박사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막 교수나 선생님 자리가 들어오면서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절로 막 그런 일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는 요가 명상이거든요.
근데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나서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업 하나하나가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어쨌거나 매 수업마다 강의는 내 눈앞에서 절로 펼쳐졌다. 수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보통 학기 초에 등록한 학생은 20명 정도였는데 학기 말이 되면 인원은 그 2배로 늘어나곤 했다. 이게 뭐예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막 온 거예요. 학생들이 계속 친구를 데려왔대요. 이 강의 너무 좋아. 같이 듣자. 대박.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마음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개인적 호불호 대신에 삶의 흐름에 따랐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됐다. 강의를 하는 것과 명상 수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된 거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여러분도 혹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혹시 내가 어떤 지점에 가기 위해서 설계된 점들이 아닐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과거로부터 무언가가 준비된 게 아닐까? 내가 저항해도 계속 오는 것도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요,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요. 그래서 되게 벅찬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면의 목소리, 이상한 그 쓸데없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 분노, 두려움, 강한 충동과 같은 내면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배워갔다고 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안 좋은 소리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141페이지에는 살아있는 스승의 부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스승이란 말은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승이면 스승이지?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막 책을 읽다가 만나고 싶은 스승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야. 외국에 계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살아있는 스승님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복받은 일일까. 살아있는 스승님을 잘해야겠다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말들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요가 스승 바바라는 분의 사진을 딱 보자마자 그 에너지를 느꼈대요. 이 사람 이 에너지 대단하다 해서 그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또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막 그분 사진을 볼 수 있었대요. 우연히. 돈은 매번 필요한 딱 그 순간에 맞춰서 나타났다. 누가 보낸 돈인지 모를 때도 꽤 있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을 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면서 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항상 힘들었어요. 아둥바둥하고 불안하고 전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거 안 팔리면 세입자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오면 집을 살 때 그 매도자를 줄 돈이 없고 그래서 부동산 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나중엔 좀 심장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내맡기게 됐어요. 내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집이 팔려라 기도하면 집이 팔려요? 안 팔리더라고요. 다 해봤어 내가. 그래서 그냥 이걸 다 포기하고 즐겁게 내 삶을 살자라고 마음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 돈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맡김 이런 걸 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가슴에 통로가 하나 뚫려서 따뜻한 에너지가 그곳을 계속 통과해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숲속에서 깊은 명상 이후에는 에너지가 계속 미간을 향해 흘렀다고 합니다. 암릿이란 사람의 손길 한 번으로 가슴을 통과한 에너지가 생겼다고 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요 온몸이 따뜻해져요. 너무 신기해요. 피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얘기했어요. 그걸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분만 만나면 한겨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몸이 따뜻해져요. 같이 있으면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누굴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누구 만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흥분되고 누굴 만나면 막 다운되고 그런 거죠. 자, 에너지 흐름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혹은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 사실은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대요. 와, 우주의 계획은 내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스케일이 언제나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제가 2018년도에 안식년을 선언하고 저는 이제 복부인 닉네임 안 쓰고 김유라로 할게요. 그리고 나는 강의 이제 좀 그만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규모의 강의가 들어오고요. 더 좋은 조건의 강의가 들어오고 하면서 강의가 되게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잘 됐어. 나 안 하려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리고 막 사인 받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제 팬분들이 막 엄청나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료 강의 위주로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아마 최근 중에 가장 강의를 안 하려고 노력했던 타이밍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기하죠? 막 노력할 땐 잘 안 돼. 근데 그냥 그냥 뭐 나 안 할래 이러면 오히려 하자고 하고 그런 개념이죠. 연애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잘 안 됐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회계 시스템으로 최고의 회사를 또 운영했었죠. 기계 앞에 앉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명상을 하는 것 같았대요. 에너지가 미간 쪽으로 부드럽게 집중이 됐고요. 평화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하게 됐고요. 회계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전국으로 퍼지는 그 병원에서 쓰는 원무 시스템이 됐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뭐 IT가 이제 유망하니까 코딩을 배워야 돼 라고 강요하면서 학원 보내지 마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부드럽게 집중이 되고 진짜 몇 주 만에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이 됐어요. 독학으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조금 잘해가지고 저 대회 나가 상도 타고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독학으로 배웠고요. 제 친구들 중에 다 컴퓨터 천재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회 나가면 막 1등하고 이런 애들. 뭐 전국 대회에서 해킹 대회 1등한 친구랑도 굉장히 친했고 뭐 플래시라고 해서 지금 막 움직이는 영상 있죠. 그런 것도 전국 대회에서 1등한 친구도 저랑 완전 친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그 친구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독학을 해요. 절대 학원이나 스승이 없어요. 독학을 하고요. 학원 다니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저랑 같이 그런 컴퓨터 동아리도 하고 대회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무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알아서 해요. 한 명은 PHP를 전문으로 하고요. 한 명은 자바스크립트랑 ASP라는 언어를 했고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밤을 새서 해요. 컴퓨터를. 그들은요. 학원도 안 다니고 독학으로 밤새서 해요. 필요하면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뭐 정보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밥을 안 먹어요. 저는 이런 천재적인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학원을 뭐 어렸을 때부터 보내고 그럼 애가 질려버리죠. 재미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서 냅두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마음과 물질, 정신과 현실 모두 거머쥔 그런 노하우가 자세하게 막 내가 몇 년도에 뭐를 어떻게 했고 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고 누굴 만났고 다 들어있어 이 책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자서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삶의 흐름을 탄 이후부터는요. 내가 거듭거듭 목격한 것 한 가지는요. 적재적소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곤 하는 현상이었대요. 놀랍게도 그런 일은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내가 변하면요. 그런 사람이 막 와요. 내 의식이 바뀌면 나랑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와요. 내가 도움을 주려고 막 도움을 주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와요. 근데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면요. 도움 받으려는 사람이 와요. 서로 힘들어. 그리고 내가 누구 도움 받아서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러면은 사기꾼이 나한테 딱 와요. 나도 너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에너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많은 분들, 제 팬분들이 될 일은 된다랑 유라 작가님 얘기랑 너무 똑같다고 한 얘기에 용어가 지금 비슷한 게 많아요. 아까 뭐 살아있는 스승도 제가 쓰는 말이고요. 우주의 선물. 우주의 선물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가계부 다이어트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돈을 쓰지 말라고 이제 해요. 저축을 위해서.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주의 선물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을 써서 다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궁금하면 가계부 다이어트 우주의 선물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마 옛날부터 이렇게 쓴 글들이 뜰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우주의 선물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이분은요, 땅이 막 나왔대요. 내가 원하는 핵심 지역의 땅이 막 나오고, 싸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샀더니 다 연결된 땅이 된 거예요. 모든 일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저절로 펼쳐졌대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아이 키울 때요, 아기 침대도 공짜로 받았고요, 유모차도 막 산모교실에서 공짜로 받았고, 애기 체온계. 어떤 날은 체온계가 없는데 하니까 체온계가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 많은 품목 중에. 분유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는 분유가 필요 없고 모유수유하는데 왜 분유가 됐지? 라고 필요 없는 게 왜 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희 남편의 외할머니가 영양실조였어요. 이렇게 뼈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이런 분유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타서. 그래서 외할머니를 선물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우주가 알아서 선물을 준다 해서 우리 가계부 다이어트 할 때 이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물건을 많이 샀다. 막 옷도 사고 막 뭐 음식도 너무 많이 사고 했는데 돈 우리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우주에 선물을 주니까 우주에게 기회를 줍시다 라고 누가 얘기했거든요. 우주에 기회를 주자고요. 우주는 우리에게 뭔가를 풍요롭게 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돈을 너무 써. 막 미리미리 사버리고 쟁여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줄 틈이 없는 거죠. 당첨도 되게 많이 될 수 있고요.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 가계부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럼 사과가 선물로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 갑자기 이웃집이 막 먹을 걸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분이 우주와의 합일이 아니라 합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업을 막 합병을 하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합병되면서 이제 커졌어요, 회사가. 지난 경험으로 나는 삶이 언제 어디로 나를 불시에 밀어넣을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 내 소관이 아니었다. 그저 끊임없이 내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올라오든 그저 끊임없이 놓아보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영적 에너지의 흐름은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강해진 힘 덕분에 나는 삶이 가져온 다음번의 성장 경험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이 엄청 많았어요. 이분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막 FBI가 쳐들어오고 사무실에 그다음에 많은 직원들 중에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조사받고 막 오해도 받고 그런데도 초연하게 그냥 힘들죠. 우리가 막 마음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막 대처하고 싶어하고 노력할 수 있는데 초연하게 그 마음을 다스렸대요. 나는 아주 긍정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인 상황으로 끊임없이 몰렸지만 내 상태는 점점 더 명료하고 교묘해졌다. 삶이 나를 더 큰 도전거리 속으로 밀어 넣을수록 내면의 에너지 흐름은 외부적인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았다. 소송을 하는데 갑자기 판사가 뭐 바뀌고 막 변호사에게 막 암이 걸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막 그런 직원에게도 트러블이 막 생기면서 굉장히 정부와 이렇게 조사받고 소송 사기 막 해서 정부와 소송에서 유죄까지 막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다 해결이 됐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에 모든 우여곡절이 내 깊은 곳을 흔들어 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두려움과 개인적인 한계를 놓아보내게 만들었다. 그 모든 시련 덕분에 내 안에 그토록 큰 아름다움과 자유가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반대다. 나는 수용과 내맡김이라는 이 엄청난 실험을 시작한 이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경외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자,
이 책을 번역한 역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며 만트라처럼 내내 되뇌었던 책 속 구절이 하나 있다. Life knows better. 삶이 더 잘 안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아니면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잘 몰랐구나. 이 인생의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의 40년 연속이에요. 함께 읽어보면서 더 좋은 오늘,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